네, 모닝 인사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기다리시는 분 오늘도 모셔봤는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또 한 주가 다 지나서 또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쭉 보셨습니까? 외국인만 눈에 보이는데요. 네. 외국인 순매수 행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를 과거에는 많이 하게 되면 네.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강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대형주가 강세가 아니고 반도체 두 종목만 강세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핵심 포인트 요즘 봐야 돼. 왜 그럴지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코스피 지수는 전체적으로 저점이 2,524포인트였는데 고점이 2,577. 지난번 2,580대 갔는데 그걸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올 전망에 박스권이다. 못 뚫을 거다 이번 달에는. 그래서 6월에는 돌파를 할 거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수와 종목은 아직도 작은 박스권 시세입니다. 네. 그다음에 2차전지 양극재가 4월 중순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LG화학이라든지 버스커 푸치엠이라든지 조정받다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반등을 좀 약하게 했는데 이번 주는 또 저항선이 딱 돌아요. 저항선 도달하니까 지금 그것을 돌파를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요. 저항선 도달했다는 거 돌파를 하려면 강력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실리고 안 실려서 오히려 2차 조정에 가격 하락에 들어갈지 아니면 여기 행보를 할지 그 기로에 아직도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동안 지난주에 좋았던 자동차주 이런 쪽은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실적도 좋은데 앞으로 좋을 거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숨고리 가고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대형주의 자금이 한정돼 있고 외국인들만 사니까 외국인 이걸 안 사고 삼성, 하이닉스만 사면 이것만 오르는 거죠. 이게 대형주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그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저께 한국은행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기준금리 3.5%로 이제 고정을 3년서 2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동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을 낮춰버렸습니다. 하향했습니다. 기존에 작년에 올해 예상 성장률이 한 2.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1.4% 낮췄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한 5번째 하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경기가 생각보다 성장이 더디고 또한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 했으니까 중국 리오프닝 결과를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도 중국 리오프닝이 된다든지 아니 중국이 성장하면 우리가 같이 성장하니까 아주 강하게 성장하는데 지금 오히려 중국이 잘 성장을 못하고 성장을 또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전혀 우리가 수혜를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구조적으로 보거든요. 중국의 리오프닝 확실히 수혜는 크지 않을 것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어떤 중국과 뭐 정치적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중국과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스스로 이제 자체에서 로컬에서 다 하고 있고요. 우리가 경쟁력을 거의 쉽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반도체도 저가 사양은 본인들 다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은 좀 경제 성장 올해는 쉽지 않아요. 내년 거도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경기 성장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니까 큰 지수의 상승보다는 가는 종목 몇 개 위주로 간다. 뭐 미국도 비슷하고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데 836포인트 저가에서 861포인트인데 지난번에 900대 930 갖다 내려왔으니까 많이 빠져있는 상태 반등이 약합니다. 즉 이제 코스닥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2차전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이 반등이 제한적으로 이제 탄력을 잃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양극재를 공격적으로 샀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감 계속 스며들기 시작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수 저항선 858포인트가 종가로 한 2번 정도 안착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군요. 그리고 로봇주는 3월 달에 급등했다가 4월 중 조정받고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 4월 중순 조정받는 이게 저항선을 뚫고 강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돌파가 불투명한 상태니까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 특히 이렇게 3월 달, 4월 달에 중소형주가 5월까지 셌으면 강하고 강력히 테마처럼 세면 그다음에 6월부터는 오히려 급락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다음 주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하군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는 성우 하이텍이 그동안 잘 가다 지금 조정 행보를 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부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보다는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좀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겠지만 1차적인 어떤 비중 축소가 이쪽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서 초반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일주일 동안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간 매매 동향을 봤더니 네. 외국인만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이 시간에 한 5천억대 이렇게 샀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번에 2,076억을 샀습니다. 반절이네요. 네, 반절 샀는데 요게 종목이 두 개로 압축되는데요. 예. 그리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다 코스닥 외국인 매도하고 기관도 양쪽 다 매도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그래서 수급이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주가가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지수는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씩 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뭘 사냐.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가 한 2,076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삼성전자를 일주일 새 6,606억 샀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이닉스입니다. 따라붙네요. 하이닉스 한 5일, 3, 4일 동안 3,517억을 샀거든요. 예. 그러면 시가총액 규모가 있으니까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건 충격적으로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완전 쏠린 거네요. 이거 메모리 반도체인데 하이닉스. 그럼 왜 그렇죠. 예, 맞아요. 지금 경기가 아직 불투명하고 경기의 가장 선행주가 메모리 하이닉스 네, 이렇게 네. 갑자기 외국인들 많이 살까?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된대요. 바닥인 건가요? 저도 이제 경기가 바닥이 있어 이제 올라갈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다.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SK 하이닉스가 가장 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칩을 GPU를 생산해 주는데 그렇게 많지는 TSMC가 대다수 생산해 주고요. 엔비디아 하이닉스도 해주는데 그 하이닉스 기술의 가장 GPU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고사양의 GPU 칩을 해주 이게 물량이 아주 크게 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래픽 D램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그래픽 D램 시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물량이 앞으로 공격적으로 늘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한대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 메모리를 사용하는 CPU가 들어가죠. 정보 처리. 정보 처리가 CPU가 이제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챗 GPT 이렇게 되게 되면 GPU가 소요가 엄청나게 됩니다. 보조칩이라고 즉 그래픽을 이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엄청 비싸고. 그러면 이제 TSMC에서도 소화 물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도 이 수혜가 돌아올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25년도까지 데이터 센터가 강력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완성되면서 가면 갈수록 CPU 당연히 뭐 들어가지만 그 말고 GPU가 새로운 수요가 강력히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에서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하이닉스도 이쪽에 우리나라의 삼성전보다 이게 더 수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것도 엔비디아 간밤에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증시 인사이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식을 그걸 다 맞추려고 그럽니다. 투자자들이.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이제 돈 버는 방법으로 세상에 제일 쉬운 방법이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주식이 제일 어렵습니다. 기업 재무제표도 알아야지. 뭐 시상에 세상 돌아간 건 다 알아야죠. 복잡해요. 복잡하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다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크게 보면 큰 시대의 흐름만 보면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제일 맞추기 쉬운 주식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이 가장 싸다. 지금이 가장 싸다. 이런 개념의 주식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미국의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지금이 제일 싼 거예요. 쉽네요. 왜냐하면 물리면 가지고 있으면 사상 고점 항상 돌파니까요. 몇 년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투자 기간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주가는 이제 저는 항상 파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파동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격 아파트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세가 있는 상품들은 투자 대상들은 그 시세 형성 원리대로 다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거든요. 사람의 심리는 돈에 대한 심리. 그게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놓으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의 교과서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이걸 공부를 반드시 해야 엄청 어려워요. 그래도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일반 주식하는 분들은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가장 이제 근거가 되는 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가 개발하는데 이 수열이 해바라기 씨가 있으면 해바라기 이렇게 보면 씨가 천천히 있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빈틈 없을 때로 막 딱 엄청나게 맞아요. 열매가 열려 있잖아요. 빼곡하죠. 요게 자연이치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반도체들은 이제 물리를 극복한 게 양자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간을 다 이게 양자 이론 있잖아요. 공간이 가장 적게 되는데 이 일단 자연에서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 이제 공간을 가장 적게 하면서 나가 열매를 딱 맺어주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네. 모든 게 이게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 응용은 결국은 뭐 1과 1 더하면 1 배치되고 그다음에 2 되고 그다음에 3 되고 5 되고 이렇게 네. 압수사 더해서 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루어진 이게 바로 해서 역수를 하니까 네. 0.382, 0.618이라는 응용 비율이 나옵니다. 그럼 요걸 외우시면 네. 되는데요. 가장 이제 간단한 게 조정 파동의 되돌림. 주식이 고점 되돌리면 38.2% 되돌리고 네. 그다음에 61.8% 되돌리거든요. 예. 그럼 아파트도 10억짜리 3, 4억짜리가 10억 가면 되돌릴 때는 한 3, 4억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한 6억 되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3억, 14억짜리 아파트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9억대 가면 사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9억대 지금 반등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진짜 반등일지 아닐지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다수 우리 뭐 가상화폐도 그렇고요. 예. 지금 엔비디아 주식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다수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주식들도 항상 많이 위기가 세계적 위기가 오면 한 60% 70% 빠집니다. 네. 그럼 61.8% 되돌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전에 상승 폭을 봐야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러프하게 떨어지는 것만 그러니까 단순 보니까. 명하고 러프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고점 대비 사상 고점이나 전고점 대비 한 38% 정도 내외. 그리고 그다음 62% 내외 빠지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만약에 양극재도 지금 35% 내에 빠졌거든요. 네네네. 고점 대비. 그럼 막 사잖아요. 네. 그럼 반등해줘요. 근데 반등이 다시 실패가 저점 깨면 이제 60%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에코프로도 제가 지난번 이 시간에 52만 할 때 63 1차 목표가고 단기 그다음에 78만 최종 목표가인데 73만에 일단 가면 그걸로 8억 이렇게 하시는 비중추세 해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빠지면 네. 얼마 빠져? 25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는. 그렇죠. 네. 그게 그러면 다시 돌려준다고요. 그러면 내년에 25만에서 30만 빠지면 그때 사면 또 100% 이상 나는 거죠. 수익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도 30%대 빠지면 무조건 사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쉽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삼성전자를 대비해서 코스피와 삼성전자 38년간 제가 비교 연봉 차트 가지고 네. 봤더니 코스피가 84년도 저가가 114%인데요. 네. 이것도 지금 2,500% 이렇게 와 있으니까 21배는 올랐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38년간 29배 왔으니까 그러면 29배니까 1년에 한 0.7배 이렇게 그런 올라온 정도? 건 마찬가지 네, 그 그죠? 정도씩 올라오는 장기 거예요. 투자는 그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올라가는 게. 그럼 ETF 사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굳이 ETF 살 필요 없이 네. 또 모서가 작지만 그냥 주식 사면 되는 거죠.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면 85년 저가 69원이라는 건 3,460원 정도 되거든요. 액면가가 네. 100원, 지금 100원이니까 액면가 밑으로 갔었어요. 저가 막 분량 워낙 많이 나가지고 제일 반도체. 쌀 때네요. 그때 기준으로 봤더니 1,400배 올랐습니다. 고가.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됐다는 엄청나죠. 거네요. IMF 네. 때 기준으로 보더라도 IMF 때 샀으면 기본적으로 100배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 100원에 액면가 100원이면 예, 예. 지금 7만 정도 되니까 700배 엄청 높잖아요. 그죠? 이처럼 그렇죠. 지수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몇 개 안 되고 몇 프로 안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삼성전자고 미국은 뭐 애플이라는 몇 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5년 동안 주식을 좀 저가와 고가 5년 정도 딱 자르면 이 맞아요. 대다수. 그래요? 지금까지 40년간 맞았는데 예. 5년 기준 저가 대비 항상 전 적점 대비 5년 동안 저가 대비 한 3배에서 5배 올라와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게 올라오니까 상승이 이게 반복됩니다. 파동이죠,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네. 투자를 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반복이 되는데 네. 우리보다는 미국 애플은 끝없이 좀 많이 올라가고 우리는 많이 조정받다 덜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네. 우리는 메모리 위주라서 경기는 워낙 탄서 그렇고요. 삼성전자 보면 2006년도 고가가 14,859원인데 저가까지 한 3년 동안 45% 빠졌어요. 그 다음에 2014년 고가 대비해서는 34% 빠지고 2017년도 고가 대비 33% 빠지고 그럼 한 30-40% 빠지면 사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죠. 거기에서 고점 대비하면 과거에 3만 8천이 나면 2018년도 그러면 네. 3만 8천이 9만 원 한 3배는 올랐죠. 그죠? 그 다음에 그처럼 지금은 작년 저가가
51,800원이에요. 네. 그럼 96,800에서 어디서부터 사냐면 한 30%대 빠지면 그렇죠. 6만 이하면 그냥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익이잖아요.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지금도 아직 30%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도 사도 리스크가 제로인 거죠. 투자 기간만 좀 늘려준다면. 그러네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21년도 기준으로 22년 기준으로 51,800은 3배 가면 15만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15만 간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지금까지 40년간 이렇게 반복됐는데 이게 반복이 안 될 거라 생각한 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투자라는 것은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 새로운 시대를 계속 선도를 무슨 사업을 넣든지 선도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또 뜨거운 거죠. 네. 네, 엔비디아가 어저께 24% 올랐더라고요. 엄청나요. 사상 최고가가 346달러인데 네. 이거 한 방에 다 돌파해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46달러에서 100달러, 120달러 오면 무조건 사면 된다. 이제는 346달러 무조건 돌파한다. 시간은 1년 2년 걸리든 그러면 3배가 보장되잖아요. 같은 기준이죠. 그럼 지금은 이제 108달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10배는 가거든요. 예. 그러면 1000달러 내외까지 간다고 해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500달러 가고 5배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어제 UBS부터 해서 뭐 347달러, 다른 500달러 이렇게 나오거든, 목표가가. 그러면 이 엔비디아를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가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12년 저가가 14달러였는데 네. 이게 100배 상승했거든요. 800달러에서 이제 기업 분할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한 1,400 정도 됩니다. 이게 1,400달러 정도 되는데요. 고가가 그러면 한 100배 정도 올랐고요. 2018년도 고가가 2018년 급락했었습니다. 네. 10월 달에. 거기서 57%에서 40% 폭락했었어요. 그 폭락 1년 동안 행보를 하다가 1년 정도 이상 행보하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막 갔거든요. 그럼 18년도 저가 기준 하면 10배가 올라버렸어요, 주가가. 그때 샀어야 되네요. 그때 사도 그래서 위기 때 사는 거죠, 이런 그러네요. 주식은. 예. 위기 때 사면 거의 먹는 거예요. 확실한 기업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성장하는 2차 전지 같으면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10도 그럼 폭락했을 때 네. 공장을 계속 짓고 있으니까 네. 미리 공장 지으면 제품이 좋은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적적으로. 그럼 그때 사놓으면 당연히 보장돼 10배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엔비디아는 지금도 가장 싼 거죠. 오늘 그렇죠. 요거. 왜냐하면 네. 앞으로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게 GPU인데 이 GPU 칩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 그래픽을 처리하잖아요. 네.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CPU가 정보 처리하지만 이제 앞으로 시대는 그래픽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진. 전부 다. 네. 동영상, 그렇죠. 그래픽.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조인간 시대가 오면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사람처럼 입체를 그렇죠. 인식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 가장 처리하려면 GPU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제부터 폭발하는 게 CPU가 아니라 네, GPU 수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제 그게 엔비디아에서 이제 보여줬거든요. 이제 시그널이다. 그러면 GPU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CPU보다 GPU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10배 비싸거든요. 엄청 비쌉니다. 단가도 비싸군요. 네, 그 10배 비싼 게 이게 수요가 폭발한다면 장사가 된다는 주가란 얘기죠. 것은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종목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거를 확실히 들었습니다. 기준도 확실하네요. 자, 그럼 다음 주 핵심 포인트 좀 잡아주십시오. 네, 뭐 지금은 지수가 다음 주는 눌림목이 주가로 보입니다. 5월 전 박스권 상당 왔기 때문에 지수도 그럴 거고 다시 눌림목 줘서 5월 다음 주 눌림목 주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반도체 강세는 아마 8월 중순까지는 8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6월 하순 정도의 장세는 아주 좋을 걸 보이는데 그 전에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실적 호전 조선주도 뭐 자동차 실적이 좋으니까 순고리하고 있지만 괜찮은 편이고요. 네. 하락보다는 순고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실적이 바닥에 통과된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 통과가 거의 확실한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예. 그다음 비메모도 뭐 그렇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는 견조한 상승이 지속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예. 실적이 바닥이 기대되는 거 아직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락은 리오퍼닝에 대한 수혜도 아직도 듣고 그래서 롯데케미칼 순수학 쪽은 아직 바닥권에서 소외가 좀 이어질 거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는 추가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판단을 장기로 갈지 아니면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살지 아니면 뭐 내려가면 더 물탈지 생각을 좀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망주 볼 텐데요. 지난주에 그 SK 하이닉스 말씀해 주신 이후에 좀 상승세가 쭉 나와줬었는데 여기 리뷰 잠깐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10만 5천 정도 왔는데요. 네. 일단 11만 7천 뭐 이렇게 12만 내는 갈 걸로 보이고 네. 장기적으로는 15만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또 수혜도 되고요. 그렇군요. 네.
자, SK 하이닉스 15만 원이면 최근에 가장 월봉으로 높았을 때네요. 3월 31일.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유망주를 오늘은 보십니까? 아까 열심히 말씀드렸으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30% 그렇군요. 빠져있기 때문에 네. 아무 때나 사도 지금이 가장 싸다. 내려가면 더 사면 아니면 보유하면 되고요. 네. 우측에 그림 보니까 재고가 바닥일 때 재고가 막 바닥이고 할 때가 비싸요. 그렇군요. 그럼 재고가 많이 했다가 줄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가가 선행하니까. 그러면 재고가 막 이제 재고가 없다 그러면 그때 팔면 됩니다. 지금 재고가 많아가지고 줄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사야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예. 수급도 단기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샀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49% 지분에서 이제 52%대 와서 지금은 이제 추가로 사면 랠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종목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도 월봉도 뭐 그렇고 다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목표가를 드리면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15만 5천 원. 아마 2년 뒤 25년도까지 15만 5천 원을 보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동방 박사의 코멘트 들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겁니까? 지금 아까 삼성전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바로 중요한 것은 네. 주식 투자의 기본은 가치와 시간의 개념을 대한 이해입니다. 시간. 그래서 기본을 첫째 지키는 것이 일치하는 투자의 기본이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갈지 네. 아니면 어떤 이제 가치를 평가해서 할지를 꼭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치하고 시간, 이 중요한 개념의 연관성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훈 전문가의 아주 속 시원한 분석 들어보셨습니다. 자, 모닝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